안녕하세요, 진연구소입니다. 이번에는 노트북 하나를 리뷰할 건데요. 이그닉 제품입니다. 가성비 노트북을 찾아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그닉 노트북이 꽤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2세대를 출시했습니다. 2세대는 총 3개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는 그 중에 중간 제품인 바이브 프로 14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제품 라인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바이북 2세대는 지난 바이북을 개선시킨 바이북 14, 그리고 스펙을 강화시킨 프로 라인이 새로 생겼습니다. 맥북 프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스펙업을 시킨 프로 라인이 두 개로 나뉘고요. 바이북 프로 14와 바이북 프로 14X입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가면 지루하니까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대개 노트북은 작년에 노트북을 새로 출시했으면 올해는 동일 플랫폼에 스펙만 올려서 출시하는 게 되게 일반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이그닉은 1세대 플랫폼에 스펙만 업을 시킨 게 아니고 아예 디자인부터 싹 갈아엎었습니다. 기존의 문제점들도 다 개선을 했더라고요. 대신에 가격도 좀 올랐습니다. 아쉽지만 물가는 오르니까요. 근데 왜 내 월급은 안 오르? 이 세 개 라인은 디자인은 동일하고요. 스펙상으로 급 나누기를 정확하게 해놨습니다. 바이북 14는 기존 가성비 라인을 계승하면서 펜티엄 골드 5405U의 FHD 해상도입니다. 사무용이죠. 프로 14로 넘어가면 8세대 i5 8265U가 들어가고요. 해상도가 무려 4K로 변경됩니다. 바이북 프로 14X로 넘어가면 동일한 CPU와 4K 해상도인데 외장 그래픽 MX250에 25W 제품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적당한 게임과 동영상 편집이 되는 거죠. 양쪽의 목적은 누가 봐도 명확해요. 그래서 저는 가운데 이 애매한 프로 14를 지금부터 리뷰할 거예요. 외관부터 보겠습니다. 상하판 모두 풀메탈 바디에 유니바디 공법을 썼어요. 유니바디의 유니는 하나란 뜻이죠. 그러니까 통판 하나를 깎아서 만드는 방식이라서 강선과 마감면에서 상당히 우수해집니다. 대신 좀 비싸지죠. 그래서 원래는 바이북 정도의 세그먼트에서 사용되는 공법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디자인에 힘을 싣겠다는 업체의 각오 같은 게 보이네요. 유니바디라 그런지 하판에는 송풍구가 없고 측면과 후면으로 배치됐어요. 대신 단점으로 기존에 있던 하판의 SSD 추가 슬롯도 사라졌습니다. 하판 전체를 드러내서 교체하셔야 됩니다. 게다가 하판의 나사가 맥북과 같은 별 나사예요. 공구를 따로 사셔야 합니다. 샤오미 미지아 공구 사세요. 하판 열어보면서 체크해보니까 육각별 T4 사이즈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쿨러가 가운데 위치해 있고 후면 쪽으로 빠지는 송풍구가 메인 쿨링을 담당하네요. 그리고 측면의 송풍구로는 쿨러 없이 그냥 내부에 열기만 배출하는 방식입니다. 램은 삼성 8기가 2666MHz가 장착되어 있고 듀얼 슬롯이니까 성능을 최대로 뽑으려면 동일한 제품 하나 추가해서 듀얼로 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기본 SSD의 경우에 M.2 2242 사이즈가 이그닉 자체 제품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80이 들어가는 NVMe 슬롯이 비어 있습니다. 만약 구입 시에 NVMe로 업그레이드를 하셨다면 아래에 장착이 될 거고 위에 SATA 슬롯이 비어 있을 텐데 만약 추가를 하시더라도 이 80이 아닌 2242 사이즈라는 거를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셔야겠네요. 스피커는 배터리 양쪽에 붙어 있는데 이 소리가 나가는 구멍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런지 소리가 약간 먹먹한 느낌이 있었는데 내부에 막혀서 그랬던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출시 전 샘플을 받은 거라서 이 부분은 실제 출시가 되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트 구성은 좌측에 타입C 포트가 3개, 모든 포트가 PD 충전이 되고 세 번째를 제외한 2개의 포트에서 4K 디스플레이 출력이 가능합니다. 오디오 잭 있고요. 우측은 USB 3.0을 지원하는 A타입이 2개, 마이크로 SD 슬롯이 있고 UFS 지원은 안됩니다. 이 제품은 어댑터 이야기를 꼭 해야 되는데요. 기존 바이북 제품이 너무 못생긴 어댑터로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변경됐습니다. 이 제품인데요. 화이트 색상의 87W 출력의 어댑터고요. USB-C 포트 하나, USB-A 포트 하나 이렇게 2개 포트가 있습니다. 대부분 기본 제공하는 이 어댑터의 포트는 하나인데 이렇게 기본이 2개가 달려있다는 거는 좀 칭찬해줄 만한 것 같아요. 인정. 가로 세로 길이는 32.4, 21.9cm로 무난한 14인치 크기인데 두께가 15.3mm로 상당히 슬림합니다. 무게는 1.49kg이라서 어댑터 케이블 포함하면 1.7에서 1.8 정도인데 들고 다닐 수는 있겠지만 무게감이 좀 있어요. 일반적으로 1kg 초반 정도가 나와야 경량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내부를 한번 볼게요. 이 제품은 하판을 안 잡고 한 손으로도 개봉이 가능합니다. 힌지가 굉장히 부드럽고요. 그리고 180도까지 펼칠 수가 있어요.
게다가 마주보는 상대를 위한 이제 화면 전환 기능이 있습니다. 카페에서 이제 마주보고 팀과제 할 때 쓸 수 있는 기능인 것 같아요. 저는 팀과제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쓸 일은 없겠네요. 디스플레이는 이 제품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제품 14인치 4K IPS 패널입니다. NTSC 71%의 400니트의 밝기라서 디스플레이 하나만큼은 이 동급 세그먼트에서는 비교군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 급에서는 99%가 FHD를 쓰고요. NTSC 값이 비슷한 제품은 많지만 45% 제품도 꽤 많아요. 밝기에서도 300니트가 많죠. 400니트는 쉽게 말해서 야외에서도 시인성이 확보되는 제품이고요. 300니트 이하는 야외에서 좀 보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젤은 6mm로 얇은 편이고 액정은 라미네이션 공법을 썼는데 패널과 표면 글라스 사이가 밀착돼서 두께를 더 줄일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이거 자꾸 애플의 냄새가 나는데 저만 그런가요? 패널은 글레어 패널이고 특유의 쨍한 느낌이 사진 편집이나 색감을 다룰 때는 장점인 반면에 화면 반사가 심해서 외부 작업 시에 불편한 게 조금 단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넌글레어를 선호해요. 키보드의 경우 평범한 펜타그래프 느낌이에요. 키캡이 약간 올라와 있어서 바닥을 상대적으로 덜 치는 느낌인데요. 그렇다고 타건감이 매우 우수하다기보다는 적당히 쓸만합니다. 키보드 백라이트는 4단계로 조절됩니다. 그리고 기존 바이북 제품은 전원 버튼이 우측 상단에 있어서 딜리트를 누르다가 실수로 자주 눌러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원 버튼을 상단 끝으로 아예 빼버렸고요. 지문 인식도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 전원 버튼 열이 빠지면서 페이지 업다운, 홈, 엔드 버튼도 같이 빠져서 이건 좀 아쉬웠어요. 트랙패드는 좀 더 넓어졌어요. 양손이 키보드에 올라갈 경우 오른손이 약간 트랙패드에 닿는 느낌인데요. 팜 리젝션이 있어서 아직까지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개인적으로 정중앙보다는 좌측으로 1cm만 옮겼으면 좋겠다 싶네요. 그리고 과거 바이북에서 트랙패드 딜레이가 느껴진다는 이슈를 봤었는데 제가 체험해보니까 이번에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어요. 클릭감은 다소 무거운 편이고 소리가 꽤 큽니다. 그래서 저는 터치로 클릭하는 게 훨씬 좋게 느껴졌고요. 도서관에서 사용할 때는 터치가 필수겠네요. 다음으로 스펙을 간단하게 보고 프로그램별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CPU는 8세대 인텔 i5 8265U 프로세서가 탑재됐습니다. 저전력 제품이라 퍼포먼스보다는 사용시간에 중점을 뒀고요. 램은 8기가고 확장 가능한 듀얼 채널 슬롯입니다. 스토리지는 SATA 방식의 SSD M.2 128기가가 기본 탑재인데 요즘 기준에서는 좀 작은 편인 것 같아요. 롤을 해봤습니다. 게임 시작 전 클라이언트는 4K 해상도라서 약간의 버벅임이 느껴졌어요. 인게임은 FHD 해상도의 최저 옵션으로 플레이했습니다. 큰 교전에서 60프레임 이하로 떨어지는 일이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옵션에서 그림자 제거를 했더니 그 후부터는 게임 내내 60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플레이하시면 쾌적하게 가능해요. 오버워치의 경우에는 프레임이 30에서 60 사이로 너무 크게 흔들려서 제외했습니다. 배그는 당연히 안되고요. 일단 게임을 하시려면 외장 그래픽이 달린 모델로 올라가셔야 될 것 같아요. 3메가 전후의 사진 이미지를 포토샵에서 보정하고 간단하게 글자를 놓는 정도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4K라 그런지 사실 버벅임이 좀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도 할만은 했지만 원활하다 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애매했습니다. 결국 4K 환경에서 포토샵 작업을 어느 정도 하려면 램은 기본적으로 듀얼로 세팅해야 될 것 같고요. 무거운 그래픽 작업보다는 간단한 사진 보정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프리미어는 FHD로 촬영된 6분짜리 영상을 컷 편집을 해봤는데요. 프리뷰 품질은 2분의 1로 하고 효과 적용 없이 컷 편집하고 자막 넣을 때는 무난하게 동작했습니다. 3분 정도로 컷 편집을 해서 인코딩 해본 결과 대략 7분에서 한 8분 정도의 렌더링 타임이 나왔습니다. 외장 그래픽 없이 메인으로 쓰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최종 편집 전에 컷 편집본을 외부에서 간단하게 정리하는 용도로 쓸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북 프로 14가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 정말 살만한지 다른 제품과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슷한 가격대의 두 제품을 가져왔는데요. MSI의 모던 14 A10M과 ASUS의 비보북 15인치 R564DA입니다. 이 표를 한번 같이 보면서 비교를 해볼게요. 가격은 일단 ASUS가 약간 저렴하지만 스펙을 한번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가격 부분은 넘어가고요. CPU는 MSI 노트북이 인텔 10세대 i5 제품을 탑재했고 바이북 프로는 8세대 i5, 비보북은 라이젠 7의 3700U를 탑재했는데 벤치마크 상으로는 이제 8세대 i5랑 3700U의 이제 제품의 수치가 거의 비슷해요. 물론 그래픽은 3700U가 훨씬 좋죠.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CPU 스펙상으로는 MSI 노트북이 좋습니다. SSD의 경우에는 SATA보다 NVMe가 좋죠. 이 부분은 ASUS가 가장 대용량을 탑재했네요.
램은 동일하고요. 인치는 ASUS만 15.6인치고 나머지는 다 14인치입니다. 디스플레이를 보면 MSI는 FHD에 NTSC 값이 72%고요. 밝기 값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바이북은 4K에 NTSC 값이 71%입니다. 밝기는 400니트로 상당히 밝죠. 반면 ASUS는 FHD인데 NTSC가 45%고 밝기 값도 200니트라서 상당히 저품질에 속해요. 디스플레이는 바이북이 큰 차이로 우위에 있네요. 배터리는 MSI가 50W로 가장 크고요. 나머지는 거의 최소로 넣어둔 것 같아요. 무게도 MSI가 가장 가볍고 ASUS가 가장 무겁습니다. C포트의 경우 모두 가지고 있는데 PD 충전이 되는 거는 바이북이 유일하네요. 크기는 인치별로 차이가 있어서 크게 비교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두께는 바이북이 가장 얇습니다. 이 표를 정리해보면 MSI 제품은 전반적인 스펙이 괜찮아요. 인텔 10세대 CPU에 1kg 초반대의 무게를 가지고 있네요. 다만 이 제품은 실제로 보면 트랙패드가 짧고 팜레스트의 세로 길이가 짧기 때문에 장시간 타건 시에 이 손이 좀 떠있는 상태로 타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꽤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손이 작은 분들이나 혹은 여성분들이 쓰시거나 외장 키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쓰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스펙은 좋은데 구조가 조금 별론 거죠. ASUS의 경우에는 가격 대비 라이젠 3700U가 들어갔고 512기가 NVMe를 탑재했어요. 그래서 부족함 없이 쓸 수 있지만 디스플레이의 밝기가 200니트로 너무 어둡고요. NTSC가 45%로 물 빠진 색감입니다. 사무 용도로는 괜찮지만 사진 보정을 한다면 좀 애매한 포지션입니다. 바이북 프로 14의 경우에는 이제 4K 해상도에 400니트의 아주 밝은 밝기값과 유니바디 디자인 마감 그리고 PD 충전 같은 이제 유틸성이 되게 좋아요. 다만 기본으로 제공하는 SSD 용량이 좀 적은 편이고요. 배터리 용량도 이제 거의 최소로 들어가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장단점이 각각 있는데요. 순수 스펙 성능과 이제 무게를 감안하면 MSI 제품을 가야 되는 게 맞는데 팜레스트가 짧기 때문에 좀 불편해서 저처럼 일반 손 크기의 남성분들이 쓰기에 조금 아쉬운 제품입니다. 그러면 바이북과 ASUS는 CPU와 램 비슷하고 용량 차이랑 디스플레이로 갈리게 되는데 용량은 별도로 추가가 가능한데 디스플레이는 교체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땐 교체 불가능한 스펙이 더 좋은 제품을 고르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면서 디스플레이 성능이 좋은 바이북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한 이 세 제품 정도의 어떤 비슷한 군에서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체감 성능이 거의 비슷할 거라서 내가 끌리는 제품을 그냥 사셔도 돼요.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는 외장 그래픽의 차이가 체감면에서 가장 컸어요. 그래서 내가 콘텐츠를 소비하는 쪽, 영상을 보고 글을 읽고 사진도 보고 하는 쪽에 가깝다고 생각이 드시면 이제 이 바이북 프로 14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램은 듀얼 채널을 꼭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내가 영상을 만들거나 디자인을 하거나 사진을 많이 찍으신다면 외장 그래픽이 있는 바이북 프로 14X와 비슷한 제품군에서 비교해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긴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